85세면 충분하다고요? 지금 65세 이상 중 10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무려 37%입니다. 그 말은 당신도 그 안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3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준비는 대부분 80대까지만 멈춰 있습니다. 노후는 길어졌고 마지막은 더 지독해졌습니다. 100세 시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지금부터 다르게 준비합니다. 첫째, 100세까지 버틸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래 못 살 거야. 설마 100세까지 살겠어? 하지만 통계는 다르게 말합니다. 65세 이상 인구 중 37%는 100세까지 생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은 절반 가까이 90세를 넘기며 의학 발전과 건강관리 수준의 향상으로 그 비율은 해마다 증가 중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100세까지 살까? 가 아니라 100세까지 버틸 수 있을까? 로요. 당신의 돈 30년을 버틸 수 있나요? 65세에 은퇴하고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무려 35년간 소득 없이 지출만 계속되는 삶이 이어집니다. 매달 200만 원만 쓴다고 해도 1년에 2,400만 원, 30년이면 7억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물가 상승률 2에서 3%만 적용해도 실제 체감 지출은 그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자, 이제 다시 질문합니다. 지금 가진 자산으로 30년을 버틸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70세, 80세 이후 지출은 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의료비, 간병비, 요양비, 그리고 몸이 불편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일상 유지비까지 85세 이후의 지출은 오히려 더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또한 연금은 고정 수입이기 때문에 지출은 오르는데 수입은 그대로인 상태가 이어지면 수명이 길어질수록 적자가 커지는 구조가 됩니다. 가장 큰 착각 그때 되면 줄이겠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식사도 간단히 하고 옷도 안 사고 덜 쓰겠지. 하지만 85세 이후의 지출은 내가 쓰고 싶어서가 아니라 쓰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워서 쓰게 되는 돈입니다. 의료처치, 복약, 보조기구, 간병 지원, 치매 예방 프로그램 이런 건 줄일 수 있는 소비가 아닙니다. 내가 쓸 돈이 아니라 내 몸이 강요하는 지출입니다. 오래 살수록 무너지는 건 돈보다 판단입니다. 노년기의 또 다른 위험은 판단력의 저하입니다. 100세에 가까운 시기에는 자산 관리를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사기, 가족 갈등, 자산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즉, 돈이 있다고 해도 그 돈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쓰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구조를 짜놔야 합니다. 어떤 계좌에서 누구 손을 거쳐 어떤 방식으로 지출되게 할 것인지 사고력과 판단력이 선명할 때 세팅하지 않으면 그 돈은 오히려 나를 괴롭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100세까지 버티려면 자산보다 먼저 점검해야 할 것. 자, 이제 확인해 보세요. 당신이 가진 돈으로 100세까지 버티려면 다음 5가지는 필수입니다. 고정수입의 유무, 연금, 임대료, 현금 흐름 있는 자산, 예상되는 병원비와 간병비 시뮬레이션, 치매 등 판단력 저하 시를 대비한 위임계획,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장기 생활비 플랜, 노후 주거 요양 생활 환경에 대한 결정권 설정. 이 중 하나라도 아직 생각 안 해봤다면 100세까지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둘째, 요양원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양원은 나중 일이지. 90세쯤 되면 알아보면 되겠지.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요양원은 갑자기 가게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가게 됩니다. 요양원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고 회복이 안 됩니다. 가족들은 당황합니다. 집으로 모시기엔 위험해요. 이젠 누군가 24시간 붙어 있어야 해요.
그 순간부터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대기자가 수백 명인 곳이 대부분이고 비용은 천차만별입니다. 위치, 시설, 인력, 공공민간 여부, 치매 전문 여부까지 선택할 수 있는 시간도 여유도 없습니다. 70대부터 준비해야 하는 이유. 70대는 아직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경제 활동이 끝났어도 체력은 남아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야말로 요양의 마지막 자율 준비 기간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대개 요양은 남의 일로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멀었지. 내 몸은 튼튼한 편이야. 그러다 80대 중반, 치매, 낙상, 중풍, 골절, 혼자 외출 중, 실종 같은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야 급하게 요양시설을 알아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요양은 병원이 아닙니다. 생활이자 일상입니다. 요양원은 치료기관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내가 평생 살 집이라면 어떤 곳이 좋을까? 이 질문을 요양시설에도 해야 합니다. 자연광이 잘 드는지, 식사는 어떻게 나오는지, 직원은 친절한지, 의료와 응급 시스템은 어떤지, 그곳에 내가 산다고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알아보려면 몸이 움직일 때, 판단력이 또렷할 때 미리 다녀봐야 합니다. 가족에게 떠넘기면 서로 망가집니다. 나중에 자식이 알아서 하겠지. 가족이 있으니까 걱정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자녀는 60에서 70대, 이미 은퇴를 눈앞에 두거나 돌봅니다. 자기 부모의 요양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자녀가 많고 아예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이 요양원에 가고 싶다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서 형제가 서로 책임을 미룹니다. 아버지 돈을 썼다고 동생이 의심합니다. 이런 문제는 미리 요양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남기고 예산까지 대략 잡아놓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 중 일부는 요양 예산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100세 시대, 누구나 요양원에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치매 진단률만 해도 80대 후반의 3명 중 1명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병원비는 준비했는데 요양비는 생각 못했다고 말합니다. 요양원 입소 시 드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요양원 월 50에서 90만 원, 민간요양원 월 150만 원 이상, 치매 전문시설 월 200만 원 이상, 입소 보증금 수백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 이 모든 비용이 노후 자산에서 갑자기 빠져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게 단기간도 아니고 5년, 10년 계속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내가 원하는 요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양은 어쩔 수 없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갈 새로운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지역, 시설의 형태, 단독, 공동, 병원 연계형 등, 월 지출 한도, 필요한 의료 서비스, 치매 중풍 대비 여부, 가족 방문 거리와 빈도, 입소 시점 기준, 어떤 상황이 되면 가겠다는 판단 기준, 이 모든 걸 내가 직접 적어두고 공유해두고 계획해둬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자식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나 자신에게도 모욕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 100세를 준비하는 소비는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아끼면 뭐하나?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써야지.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늙으면 덜 쓰게 돼. 지금 좀 써도 되겠지. 하지만 100세 생존율 37% 시대에는 그 생각이 위험한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의 소비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비는 줄어들 것 같죠. 하지만 줄어드는 건 의류, 외식, 여행, 여가 같은 선택적 지출입니다. 대신 늘어나는 건 병원비, 약값, 간병비, 생활보조비, 이동비, 보조기구 비용 등 반드시 써야만 하는 돈입니다. 즉, 노후의 소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처럼
지금은 좀 써도 되라는 소비 방식은 100세 시대에 치명적인 위험을 남깁니다. 지금 쓴 돈이 아니라 못 남긴 돈이 미래의 생존을 위협하게 됩니다. 100세를 준비하는 소비는 지금의 합리성이 아니라 미래의 지속 가능성에 맞춘다. 일반적인 소비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지금 이걸 사면 얼마나 쓸까? 가격 대비 얼마나 만족할까? 이건 나에게 필요한가? 하지만 100세까지 살아야 하는 사람은 소비 기준이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이 소비가 10년 뒤에도 유용한가? 이 지출이 내 자산 흐름을 망치진 않을까? 지금 쓰면 나중에 못 쓰게 되는 건 뭘까? 지금의 편리보다 미래의 존엄을 먼저 생각해야 100세 시대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소비 습관 3가지 100세까지 못 갑니다. 1. 남는 돈이 있으면 써도 된다는 생각. 남는 돈은 절대 남는 돈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마지막 5년, 95세 이후를 지킬 유일한 예산입니다. 2. 자녀가 도와줄 거란 기대. 지금은 몰라도 자녀도 은퇴하고 노후 준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의 소비가 자녀에게 부담이 되는 순간 관계는 깨어질 수 있습니다. 3. 질병이나 사고는 멀리 있다는 방심. 병은 90세에 오는 게 아닙니다. 70대부터 몸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간병비, 약값, 통원비, 보조기구 비용은 생각보다 일찍 시작되고 훨씬 오래 갑니다. 100세를 준비하는 소비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남기는 것이다. 노후 소비의 핵심은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돌려 쓰고 축소하고 지속 가능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유지비, 대중교통 교통카드, 자동 충전, 불필요한 보험료 보장 분석 후 통합, 반복되는 식비, 과소비, 주간 단위 식단 구성, 선택적 여가비 지출, 공공 프로그램 경로 시설 활용. 이렇게 바꿔야 적은 지출로도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소비 구조가 됩니다. 지금 소비를 바꾸면 95세의 나에게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70대일 때 그거 굳이 샀어야 했니? 그 보험, 그 식비, 그 외식 정말 다 필요했을까? 그때 조금만 덜 썼더라면 지금 요양비가 부족하진 않았을 텐데. 우리는 지금의 나만 생각하며 소비하지만 진짜 소비의 평가는 마지막 10년에 나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소비는 전략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남는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돈이 오래 남는 게 중요합니다. 넷째, 진짜 리스크는 마지막 5년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노후 준비를 이렇게 합니다. 80세까지는 활동하겠지. 85세까지는 살아도 그 이후엔 모르겠어. 그리고 거기서 준비를 멈춥니다. 하지만 노후의 진짜 리스크는 당신이 85세를 넘겼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죽기 전 5년 삶이 가장 무너지는 시기입니다. 통계는 말합니다. 사망 직전 5년 노인은 평균적으로 생애 전체 의료비의 40% 이상을 사용합니다. 특히 마지막 2년간 지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왜일까요? 몸은 급격히 무너지고 움직임은 줄고 치매, 낙상, 심장질환, 암 등 중증 질환이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는 병원도 가정도 감당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요양, 간병, 시설, 의료까지 모든 비용이 동시에 터집니다. 돈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결정권도 사라집니다. 문제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판단력과 선택권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 말은 나는 이 요양원에 가고 싶다. 나는 이 치료는 받지 않겠다. 이런 말조차 주변이 대신하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가고 싶지 않은 곳에 눕고 받고 싶지 않은 치료를 받고 원하지 않은 방식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왜 마지막 5년이 가장 위험한가? 다음은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89세 낙상 사고 고관절 골절, 90세 입원 장기 입소, 91세 치매 진단 실금 보행보조 필요, 92세 요양시설 비용 월 180만 원 발생, 93세 중증 상태 식사위생 전면 의존,
94세 가족 간 간병 갈등 분리 요양. 95세 사망. 이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이겁니다. 우린 아무 준비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오래 사실 줄 몰랐어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마지막은 의무로 채워집니다. 100세 시대. 우리 삶은 이유가 너무 깁니다. 85세 이후의 5년, 10년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복잡하고 더 지치고 더 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선택을 내가 직접 할 수 있을 때 준비하지 않으면 그 마지막은 내 뜻이 아니라 남의 수고로 결정됩니다. 마지막 5년을 위한 5가지 준비. 진짜 리스크를 피하고 싶다면 다음 5가지는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간병인을 고용할 예산 확보. 치매나 의사 결정 능력 저하 시 대리인을 정해두기. 비상 상황에 대비한 간편한 금융 처리 수단 지정. 내가 원하는 요양 조건을 문서화해 두기. 자녀 혹은 돌봄 네트워크와 사전 조율해 두기. 이 5가지를 해놓은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마지막 5년은 완전히 다릅니다. 노후는 길어졌고 마지막은 더 잔인해졌습니다. 80세까지는 활동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85세까지는 기억도 판단도 비교적 유지됩니다. 하지만 90세를 넘기면 모든 것이 하나씩 빠르게 꺼져갑니다. 걷는 속도, 먹는 양, 대화 능력, 기억력, 감정 표현, 배설 기능, 의사 표현. 이 모든 게 사라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5년을 버티지 못하면 그 앞에 85년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노후의 진짜 리스크는 지금이 아니라 당신이 가장 약해지는 그 5년에 숨어 있습니다. 거기를 지킬 수 없다면 노후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5째, 마지막 10년 누가 책임지나요? 노후 준비라고 하면 대부분 은퇴 후 20년쯤을 떠올립니다. 65세에 은퇴하면 85세까지. 그 이유는 운에 맡기거나 자녀에게 기대거나 그땐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10년, 85세부터 95세까지 혹은 90세부터 100세까지의 시간은 가장 길고 가장 비싸며 가장 외로운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책임질 거라는 생각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예전엔 부모가 아프면 당연히 자식이 돌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자녀도 60에서 70대입니다. 자녀도 은퇴자이고 자녀도 병원을 다니고 자녀도 노후 준비가 부족합니다. 또한 핵가족화, 고령화, 장기요양제도 확대 등으로 가족이 직접 돌보는 구조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아들이 간병휴직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딸이 나랑 같이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은 이제 현실이 아닙니다. 복지제도만 믿기엔 마지막 10년은 너무 복잡합니다. 정부의 장기요양보험, 기초연금, 의료지원 제도들이 있지만 그건 기본 틀을 도와줄 뿐 실제 삶을 유지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장기요양보험 1등급이 되어도 시설 이용비는 일부 본인 부담금이 계속 발생합니다. 기초연금은 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한 30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치매 지원 서비스도 거주지에 따라 편차가 크고 복잡한 신청 절차 때문에 고령자 스스로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즉, 준비 없는 사람은 혜택도 못 받는 구조입니다. 가장 흔한 결말 가족의 소진, 본인의 후회. 마지막 10년의 흔한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90세 초반, 뇌기능 저하 일상 전면 의존. 가족 간 갈등 누가 더 책임지느냐 문제. 경제 소진 예금 고갈, 부동산 처분. 요양시설 전전 안정적 삶 유지 어려움. 의사결정 어려움 본인의 의지보다 타인의 판단. 사회적 고립 방문자 없음, 대화 없음. 사망 직전 2년 비용 폭증. 유언, 장례, 재산 분쟁까지 가족에게 남김. 이 모든 과정을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가족도 국가도 준비되지 않은 나 자신도 아닙니다. 결국 나를 지킬 사람은 나뿐입니다.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자주 타인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냉정히 말해
마지막 10년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준비된 나뿐입니다. 재정 계획을 스스로 세운 사람, 간병 플랜과 거주 선택지를 문서화한 사람, 신체 정신 상태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를 고민한 사람, 자녀와 대화를 마친 사람, 죽음까지 준비한 사람, 이런 사람만이 마지막 10년을 조용하고 단단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지막을 정할 수 있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준비는 아플 때 하는 게 아닙니다. 말할 수 있을 때, 걸을 수 있을 때, 생각이 선명할 때 해야 합니다. 그때는 언제일지 모릅니다. 내년일 수도 있고 10년 뒤일 수도 있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해둔 준비만이 당신의 마지막을 지켜줍니다. 누군가가 책임져 주기를 기대하기보다 내가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10년,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지금의 나이입니다. 100세까지 살아도 괜찮을까요? 그건 운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지금 가진 돈이 마지막 10년을 지킬 수 있을지, 지금의 소비가 미래의 나를 버티게 할 수 있을지, 이제는 그때 가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바꿔야 합니다. 100세 시대를 끝까지 버티고 싶다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노후를 지킬 한 줄이 되어 드립니다.